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여러분께 퀴즈 하나 드릴게요. 역사상 가장 짧은 말로 가장 큰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누굴까요? 율리우스 가이사르, 나폴레옹, 처칠, 다 훌륭한 후보들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들고 온 사람은 그들보다 훨씬 덜 유명합니다. 서기 395년 1월 17일, 밀라노의 어두운 침실입니다. 한 황제가 숨을 거두기 직전 침상에서 입을 엽니다. 제국을 두 아들에게 나눠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유언 하나. 그런데 그 유언 하나가 1600년이 넘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의 지형을 바꿔놨습니다. 오늘날 카톨릭이냐 정교회냐, 로마자를 쓰냐 키릴 문자를 쓰냐, 이 유 안에 있냐 밖에 있냐, 그 경계선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그 남자의 유언에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로마 제국을 영구 분열시킨 마지막 통합 황제 테오도시우스 1세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썰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도생 썰록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금 유럽의 동서 갈등이 왜 이렇게 깊냐는 의문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 영상 보시면서 도파민 수혜자 도수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뭔가 좀 다릅니다. 대부분의 역사적 재앙은 누군가의 나쁜 의도에서 시작합니다. 정복욕, 탐욕, 복수심. 우리가 역사에서 흔히 보는 악당들의 스펙이죠. 그런데 테오도시우스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유능한 황제였고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 제국의 종교적 통합을 이뤘고 여러 전쟁에서 제국을 지켜냈습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위대하다, The Great라는 별명까지 붙은 황제입니다. 근데 그 좋은 사람이 유언 하나로 역사상 가장 오래가는 분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서기 379년, 테오도시우스가 황제에 즉위할 때의 로마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그 찬란한 로마가 아닙니다. 이미 제국은 사방에서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3세기에 군인 황제 시대라고 불리는 혼돈의 50년이 있었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무려 50명 이상의 황제가 즉위했다가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평균 재위 기간 1년, 대부분 암살 아니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제국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나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제국을 안정시켜 보려고 사두 정치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제국을 넷으로 쪼개서 4명이 나눠 다스리는 방식이죠. 뭔가 해결책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제국을 나눠도 된다는 선례를 만든 겁니다. 그 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다시 통합했지만 콘스탄티누스도 죽으면서 제국을 세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는 싸움 끝에 다시 통합됐지만 이후로도 분열과 통합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테오도시우스가 즉위할 때 로마는 이미 여러 번 나뉘었다 합쳐진 상처투성이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들마다 죽을 때 아들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게 일종의 관행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관행이죠. 자, 그럼 테오도시우스 1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379년, 그가 황제가 된 건 사실 제국 역사상 가장 급작스럽고 절박한 대재앙 때문이었습니다. 직전 황제인 발렌스가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고트족에게 대패하고 전사했거든요. 서기 378년의 일입니다. 그것도 황제가 전투 중 사망한 겁니다. 로마 역사에서 손꼽히는 대재앙이었습니다. 허겁지겁 황제 자리를 채워야 했는데 당시 서로마 공동 황제였던 그라티아누스가 선택한 인물이 테오도시우스였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군인 집안 사람으로 실력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실제로 유능했습니다. 먼저 고트족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고트족을 로마 제국 영토 안에 연방민으로 받아들이고 군사력으로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꽤 파격적인 해법이었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또 다른 문제의 씨앗이 됩니다만 일단 당장의 위기는 넘겼습니다. 그리고 서기 380년
역사에 영원히 남을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유일한 국교로 선포한 겁니다. 이를 테살로니카 칙령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무조건 기독교. 그 중에서도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통으로 인정된 교리를 믿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단으로 탄압합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건 관용이었습니다. 반면 테오도시우스가 한 건 강력한 국가적 강요였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 결정이 나중에 제국의 동서 분열과 치명적으로 맞물리게 되거든요. 서유럽과 동유럽의 종교 지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몰랐겠지만요. 서기 392년 테오도시우스는 전 로마 제국의 단독 황제가 됩니다. 서로마 황제였던 발렌티니아누스 2세가 의문의 죽음을 맞고 그 자리를 찬탈한 에우게니우스라는 인물을 테오도시우스가 394년 전투에서 격파하면서 동서 로마를 통합한 겁니다. 이 394년의 전투 후 프리기두스 전투가 꽤 흥미롭습니다. 에우게니우스 쪽은 구르마 귀족들과 이교도 세력이 뭉쳤습니다. 테오도시우스 쪽은 기독교 세력과 고트족 용병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옛 로마의 전통신앙 대 새로운 기독교 제국의 대결이었습니다. 테오도시우스가 이겼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전투 중에 거센 바람이 불어와 적의 화살과 창을 거꾸로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테오도시우스 측은 이걸 신의 도움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승리로 테오도시우스는 로마 역사상 마지막으로 동서 전체를 통합한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단독 통합은 허무하게도 딱 6개월 동안만 유지됩니다. 왜냐고요? 테오도시우스가 395년 1월 17일 갑자기 죽거든요. 나이 48. 황제로서는 꽤 이른 나이였습니다. 병으로 죽었는데 정확한 병명은 기록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갑작스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테오도시우스의 유언은 단순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큰아들 아르카디우스에게, 서로마 제국은 작은 아들 호노리우스에게. 끝입니다. 두 아들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아르카디우스가 17살, 호노리우스가 10살. 10살짜리 꼬마에게 제국의 거대한 절반을 통째로 줘버린 겁니다. 물론 황제의 나이가 어리면 섭정이 실권을 쥐는 거야 로마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시우스도 섭정을 지정해뒀습니다. 동로마엔 루피누스, 서로마엔 스틸리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두 섭정이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아니, 사이가 안 좋은 수준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루피누스는 곧 암살당했고 스틸리코는 서로마에서 실권을 잡았지만 나중에 역시 처형됩니다. 두 제국의 궁정은 각자 자기 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395년부터 로마 제국은 사실상 두 개의 별개 국가처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다시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이게 영구 분열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유산을 두 아들에게 나눠주는 관행을 따른 것뿐이었을 겁니다. 로마 황제들이 수십 년째 해온 방식이었으니까요. 나중에 합칠 수도 있겠지 정도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얼마나 버텼는지 아세요? 395년에 분리됐고 476년에 서로마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가 폐위됩니다. 게르만족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게 황제 자리를 빼앗기면서요. 겨우 81년. 로마가 수백 년을 이어온 제국인데 분리된 지 81년 만에 서쪽이 무너진 겁니다. 왜 그렇게 빨리 무너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건 서로마가 너무 혼자였다는 겁니다. 게르만족의 압박, 혼족의 침략, 경제 위기, 반란. 이걸 혼자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동로마한테 필사적으로 도움 요청을 보냈지만 동로마는 당시 자기 앞가림하기 바빴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서로마가 망하는 걸 보면서 그다지 적극적으로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두 제국은 뿌리가 같은 로마였지만 이미 이해관계가 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470년 서로마가 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서유럽은 암흑기라고도 불리는 수백 년의 거대한 혼돈기로 들어갑니다. 중세 암흑기라고도 불리는 시대. 통일된 정치 권력이 없고 각지의 봉건 영주들이 난립하는 시대. 위대했던 로마의 도로도, 깨끗한 수도교도,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도 서서히 망가지고 무너집니다. 반면 동로마는 어땠을까요? 동로마는 너무나도 멀쩡히 살아 있었습니다. 동로마 제국, 후세에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 말입니다. 서로마가 망한 476년 이후로도 동로마는 무려 977년을 더 존속합니다.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게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될 때까지요. 거의 1000년입니다. 이게 얼마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긴 시간인지 대략 감이 잘 안 오시죠? 조선이 건국된 게 1392년입니다. 동로마가 최종 망한 1453년이면 조선 세종과 문종 교체기 때입니다. 동로마가 서로마 멸망 후에 존속한 기간만큼을 우리 조선에 대입하면 조선 왕조 전체를 더하고도 지금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 기나긴 1000년의 시간 동안 동로마는 로마의 정통 전통을 꼿꼿이 유지했습니다. 황제제도, 로마법, 그리고 기독교를요. 단, 서유럽의 가톨릭과는 점점 완전히 달라져가는 동방정교회를 수호했죠. 언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라틴어를 썼지만 6, 7세기 이후로는 그리스어가 완전한 공용어가 됩니다. 문화도 점점 더 헬레니즘적으로 짙게 변해갑니다. 수도 콘스탄티노플은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 문화권 한가운데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서유럽과 동유럽은 테오도시우스의 분열 이후 무려 1000년 동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던 겁니다. 서유럽에서는 라틴어의 뿌리를 두고 각국 언어로 급격히 분화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황권과 왕권의 대립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 르네상스, 종교 개혁. 반면 동유럽에서는 그리스어, 동방정교회, 그리고 황제 권력과 교회가 완전히 하나로 결합된 체제였습니다. 비잔티움만의 독창적인 예술과 문화가 꽃피웠죠. 두 세계는 점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 경계선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잠깐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지금 EU 회원국들을 보면 거의 서유럽이 중심입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이 나라들은 다 옛 서로마 제국의 영토입니다. 카톨릭 문화권이고 로마법의 직접적인 후예입니다. 반면 동유럽,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불가리아. 이 나라들은 정교회 문화권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적 영향권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 경계선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395년 테오도시우스의 분할선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물론 1600년이 지나면서 선이 약간씩 이동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경계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발칸반도 어디쯤에 서유럽 문화와 동유럽 문화의 경계선이 있다는 게 지금도 느껴지거든요.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를 생각해봐요. 두 나라는 거의 같은 언어를 씁니다. 세르보 크로아티아어라고 부를 만큼 비슷합니다. 그런데 크로아티아는 가톨릭의 라틴 알파벳을 쓰고 세르비아는 정교회의 키릴 알파벳을 씁니다. 1990년대에 둘이 전쟁까지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크로아티아는 옛 서로마, 세르비아는 옛 동로마의 영향권이었기 때문입니다. 1600년 전 테오도시우스가 그은 선이 지금도 사람들을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꺼내볼게요. 서로마가 왜 그렇게 빨리 무너졌을까요? 단순히 게르만족이 강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시 게르만족, 훈족, 여러 민족들의 압박은 서로마만 받은 게 아닙니다. 동로마도 비슷한 외부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로마는 1000년을 버텼고 서로마는 81년 만에 망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지리. 콘스탄티노플은 천해에 방어하기 너무나도 좋은 난공불락의 위치였습니다. 삼면이 바다이고 성벽이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서로마의 수도인 라벤나나 로마는 상대적으로 취약했습니다. 둘째, 그리고 더 핵심적인 것, 바로 압도적인 경제력이었습니다. 동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지중해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풍부한 세금이 잘 거쳤고 최정예 군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돈이 있었습니다. 서로마는 자체 경제 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했죠. 만약 그 당시 불행한 분열이 아예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누구도 역사에 대해 확실하게 유일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역사에는 결코 만약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위대한 역사학자들이 입을 모아 지적합니다. 통합된 로마라면 적어도 서로마가 그렇게 빨리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혼자서는 거대한 위기를 결코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건 단순한 옛 로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제 비극의 진짜 핵심을 정확히 짚을 시간입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도대체 왜 소중한 제국을 두 쪽으로 나누었을까요? 그에게 결코 나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100% 확실합니다. 그가 유언을 남긴 건 아버지로서의 본능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아들들이 왕권을 두고 피 터지게 싸울 것이다. 그러니 미리 깔끔하게 나눠줘야 한다. 당시 제국의 합리적인 논리이기도 했습니다. 황제들이 수십 년째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결정엔 나름의 논리도 있었습니다. 한 명이 광대한 제국 전체를 다스리기엔 행정적으로 너무 벅찼거든요. 제국을 나눠서 각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다스리게 하자는 발상이었습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결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구적이고 잔인한 제국의 분열이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항상 비극적으로 이런 식입니다. 지키려는 필사적인 행동이 오히려 무너뜨리고 안전하게 나누려는 결정이 파멸을 부릅니다. 통합을 유지하려고 한 행동이 영구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 테오도시우스는 아들들이 싸우지 않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진 뒤 두 제국은 갈수록 이질적인 존재가 됐고 협력보다 경쟁과 방관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서로마가 무너질 때 동로마는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테오도시우스의 또 다른 유산, 기독교 국교화도 짚어봐야 합니다. 그는 기독교를 국교로 삼아서 제국을 종교적으로 통합하려 했습니다. 하나의 신, 하나의 교리, 하나의 제국.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다. 근데 결과는요? 제국이 나뉘면서 기독교도 나뉩니다. 서로마는 로마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카톨릭으로 발전합니다. 동로마는 황제와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를 중심으로 하는 동방 정교회로 발전합니다. 1054년 이 둘은 공식적으로 분리됩니다. 역사에서 대분열, Great Schism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파문합니다. 서로 욕하면서 갈라선 거죠. 그리고 지금 세계 기독교는 가톨릭, 정교회, 개신교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테오도시우스가 통합하려 한 기독교가 그의 분열 결정 이후 오히려 더 갈라진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생각해봐요. 지금 세계 뉴스에서 동유럽과 서유럽의 갈등이 나올 때마다 그 배경엔 늘 종교와 문화와 역사적 정체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겉으로는 영토 분쟁이지만 깊이 들어가면 정교회 슬라브 문명권과 서방 문명권의 충돌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발칸 반도의 분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르비아와 코소보,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지도를 보면 말도 안 되게 복잡하게 나뉘어진 나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함의 뿌리를 따라가면 어딘가에서 395년 로마 분열의 흔적이 보입니다. 물론 1600년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건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지형이 만들어진 겁니다. 테오도시우스 혼자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균열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면 역사가 다르게 보입니다. 395년 1월 17일 밀라노의 침상에서 한 황제가 내린 결정.
그게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갈등들의 DNA 중 하나입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 속에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테오도시우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 유언을 남기던 순간 그 결정이 1600년 뒤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황제는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들 걱정을 했을 겁니다. 어린 아들이 제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 아들이 나중에 싸우진 않을까? 내가 죽으면 제국이 흔들리지 않을까? 지극히 인간적인 걱정이었습니다. 그 인간적인 걱정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이게 역사의 무서운 점입니다. 거대한 역사적 사건은 종종 누군가의 굉장히 개인적이고 평범한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전쟁을 막으려다 전쟁을 촉발하고 통합을 지키려다 분열을 고착시키고 아들을 위하려다 제국을 두 쪽 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 순간엔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겁니다. 비슷한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하면 같은 실수를 덜 반복하기 위해서. 테오도시우스는 훌륭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훌륭한 황제가 마지막에 내린 평범한 결정이 160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서기 395년 1월 17일 테오도시우스 1세가 숨을 거두며 남긴 유언 한마디. 제국을 두 아들에게 나눠라. 그 결정으로 로마 제국은 동서로 영구 분열됐습니다. 서로마는 81년 만에 무너졌고 동로마는 1000년을 더 버텼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유럽은 가톨릭과 라틴 문화로, 동유럽은 정교회와 그리스 문화로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의 분쟁과 갈등 속에 살아 있습니다. 좋은 황제가 좋은 의도로 내린 결정이 역사상 가장 오래가는 분열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듭니다. 테오도시오스를 비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틀린 게 아니라 당시로선 꽤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합리적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가 너무 거대해서요. 역사 속엔 악당이 아닌 사람들이 만들어낸 비극도 참 많습니다. 어쩌면 그게 순수한 악당이 만든 비극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테오도시우스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댓글이 다음 썰의 단초가 됩니다. 오늘 이 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셔도 저 도생에게 엄청난 도파민이 생성됩니다. 그 도파민으로 더 깊고 더 날카로운 썰을 계속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썰에서는요, 힌트만 드릴게요.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다는 그 민족, 알고 보면 로마가 직접 만들어낸 괴물이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도파민 생성자 썰록이었습니다.